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? 왜 미국은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? 그리고 트럼프는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요? 그 목적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요?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은 거의 끊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1991년 걸프전, 일명 사막의 폭풍작전 이후만 봐도 미국은 소말리아, 하이티, 보스니아, 코소보,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, 리비아, 시리아, 베네수엘라, 그리고 이란까지 쉴 새 없이 군사작전에 개입해왔습니다.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이었을까요?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죠. 2003년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. 하지만 전쟁 후 이라크는 오히려 혼란에 빠졌고 미국은 결국 2011년에 철군해야 했습니다. 이 전쟁에서 미군 4,400명 이상이 전사했고 전쟁 비용은 무려 3조 달러에 달했습니다. 정말 엄청난 손실이죠. 또 다른 사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.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된 이 전쟁은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결국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철수하게 됩니다. 이 전쟁에서도 미군 2,400명 이상이 전사했고 전쟁 비용은 약 2조 달러가 들었습니다. 결국 미국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왜 이런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?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군산복합체 이론입니다.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거대한 방위 산업이 전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. 미국 방산 기업들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약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기업들이 정치권과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막대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전쟁이 계속될수록 큰 수익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전쟁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정치와 권력의 논리입니다.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,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, 국가 안보 위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국제정치 현실주의 학자인 존 미어샤이머는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.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의 판단 구조입니다. 백악관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솔직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실제로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은 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?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.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단순한 동결이 아니라 핵시설 해체, 원심 분리기 파괴, 그리고 언제든 사찰 가능한 조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현재 이란은 60% 농축 우라늄 약 460kg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핵무기 수준인 90% 농축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 조직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경우 중동뿐 아니라 세계 질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의 핵 개발을 지금 막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스스로 밝힌 전략입니다. 그는 자서전에서 상대가 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협상의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즉,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도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하지만 동시에 국가 외교를 사업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만약 트럼프가 2026년에 다시 대통령이 되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떨까요? 몇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2026년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의 여러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는 겁니다. 이 사건은 때때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도 불립니다. 이 공격으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다른 이란 관리들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공격에 대한 정당성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주요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.
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의 영구적인 중단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것입니다. 또한 미국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란의 위협적인 활동, 즉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란의 대응도 만만치 않겠죠. 이란은 이스라엘, 미군 기지, 그리고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보복할 겁니다.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충돌은 이란의 민간인 사상자는 물론 학교, 병원, 문화유적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갈등은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, 항공 및 관광 산업의 혼란,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전쟁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요? 아직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. 미국은 과거에도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란 핵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중동 전체와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. 앞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. 이란의 핵 개발을 실제로 멈출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갈등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까? 세계는 지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